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하면 대부분 1970년 7월 7일 개통식 장면이 떠오르시지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는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 비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전용기도 없이 민항기 루프트한자를 일반 여행객들과 함께 타고 서독으로 향했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 대통령조차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서독의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부흥의 현장. 그 중에서도 박 대통령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나치 정부 시절 건설된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이었습니다. 리프케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독일 부흥의 상징입니다. 박 대통령은 수도 본에서 쾰른시까지 자동차로 이동했습니다. 시속 160km, 한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는 왕복하는 동안 2차례나 차에서 내려 노면 상태를 살폈고 중앙분리대와 교차로 시설을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의전실장과 통역을 담당한 백영훈 박사에게 건설 동기부터 비용, 과정 등을 상세히 알아오게 합니다.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오게 하여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으며 수첩에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백영훈 박사의 회고에 의하면 자기는 귀국 때까지 거의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르하르트 서독 수상의 말이 박 대통령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로, 항만 등 기간 시설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단된 국가로서는 경제 번영만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 후 3년간 박정희 대통령은 홀로 꿈을 키워갔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벽은 한반도 지도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100만 분의 1 지도 위에 그는 연필로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지웠습니다. 다시 그렸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진입 노선과 교량은 직접 종이 위에 그렸습니다. 지도 위 글자들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귀퉁이는 아예 닳아 없어졌습니다. 선 하나를 긋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그 흔적이 지도 곳곳에 역력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노선은 단순히 경제와 교통 측면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우선시된 것이 국가안보였습니다. 국력과 군사력이 북한보다 열악한 상태에서 국가안보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 및 장비 이동을 고려했고 고속도로의 비상활주로까지 포함하며 노선을 구상했습니다. 1967년 대통령 선거. 드디어 그는 품에 안았던 구상을 세상에 꺼냈습니다. 4월 29일 장충단 공원 유세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세상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요동쳤습니다. 먹고 살 것도 없는 마당에 고속도로가 웬 말이냐.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소득이 북한의 절반 수준이던 시절, 보유 자동차는 겨우 4만 대, 좁은 국토에 무슨 넓은 길이냐, 부자들을 위한 도로라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해왔기 때문입니다. 1967년 11월 어느 일요일 박정희 대통령은 홀로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말죽거리. 그가 머릿속에 그린 노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기 대통령 각하시다.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쉬움을 안고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박 대통령은 육군본부 조달감실 검사과장 윤영호 대령을 호출했습니다. 전날 공병감 박병순 장군으로부터 급히 청와대 파견 명령을 받은 윤 대령은 긴장된 마음으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 대령, 잘 왔소.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박 대통령의 첫 인사였습니다. 윤 대령은 두 번 놀랐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 집무실이 너무 초라해서, 또 한 번은 집무실 벽이 온통 한반도 지도로 뒤덮여 있어서였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두 가지요. 하나는 각 기관이 제출한 추정 예산안을 분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확한 노선을 정하는 일이요. 윤 대령의 첫 임무는 지도 구하기였습니다. 서울 수원 간 지도를 100만 분의 1부터 1200분의 1까지 지프에 단 트레일러 가득 지도를 싣고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육군대학 나왔지? 배운 대로 색칠을 해다 주게. 윤 대령과 박찬표 중령은 밤늦도록 지도에 색을 칠했습니다. 고도별로, 지형별로. 다음 날 아침 대통령은 색칠된 지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래야 정확한 도상 연구를 할 수 있다. 며칠 후 박 대통령은 100만 분의 1 지도를 내밀었습니다. 지도에는 서울 부산 간 예정 노선이 연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는지 인쇄된 글자들이 희미했고 귀퉁이는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노선을 따라 수원까지 정찰을 다녀와 주게. 단 두 가지를 지켜야 하오. 노선이 노출되면 땅값이 오르니 아무도 만나지 말 것. 그리고 늦더라도 오늘 중으로 보고할 것. 윤 대령 일행은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한남동 한강변에서는 사공에게 부탁해 지프를 배에 실어 강을 건넜습니다. 제3한강교가 놓이기 전이라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강 이남은 황량한 모래벌판. 우마차가 다니는 구불구불한 농로를 따라 수원까지 갔습니다. 가급적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감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경사도와 토질, 골재 채취 위치, 개천의 수량과 폭, 점심도 걸은 채 필요한 모든 것을 지도에 표기했습니다. 수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각, 퇴청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윤 대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 정찰 내용을 보고하자 박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도 그래. 내가 지도상으로 구상했던 것과 비슷하군. 다음 날 아침 9시. 대통령은 10시는 늦다. 1시간이 아쉬운 이때라며 회의를 앞당겼습니다. 건설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소집됐습니다. 5만 분의 1 지도판 앞에 선 대통령은 예정 노선을 설명하며 지시했습니다. 용지 매입을 서두르시오.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하오. 일주일요? 경기도지사가 당황했습니다. 시간을 끌면 땅값이 춤을 춥니다. 이미 시가를 다 조사했는데 평균 200원 선이오. 그보다 많게 평당 300원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겠으니 그 이하로 매입하시오. 남으면 진입로 건설에 쓰시오. 건설부 장관에게는 또 다른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예산은 부족하나 공사는 서둘러야 하오. 개통 후 보수 공사를 하는 식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을 고안해 보시오. 회의가 끝난 지 불과 3주 후인 12월 14일 안경모 전 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고속도로 건설계획조사단이 발족했습니다. 1968년 1월 초 수원 대전 구간 노선 선정이 시작됐습니다. 윤 대령은 험준한 지형을 답사하며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헬기 2대를 동원해 답사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전 추풍령 같은 험준한 구간은 L-19 경비행기를 타고 2번이나 정찰했습니다. 한 번은 기상 악화로 추락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전 구간 노선이 확정되고 기공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968년 2월 1일. 그런데 기공식 9일 전인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대통령을 암살하러 온 특수부대원들. 토벌 작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기공식 연기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시공 일정이 결정됐으니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정해진 날에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1968년 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원지동, 현 서초구 양재동,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거행됐습니다. 식장에는 공병부대의 각종 장비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국내 건설회사에는 변변한 장비가 없어 군 장비를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발파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이 1970년대를 향한 한국 경제의 위대한 전진을 상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지도 한 장, 거기에는 1964년 서독에서 본 아우토반의 기억이,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던 3년의 시간이, 일요일에 홀로 나섰던 밀행이, 극비리에 진행된 정찰, 1.2.1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결연한 의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집요한 노력 끝에 한 사람의 꿈이 국가의 미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년 5개월 후인 1970년 7월 7일 428km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간 차량 운행 시간은 15시간에서 4시간 반으로 단축되었고 이 도로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돈 낭비이고 부자들 위한 사치라며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이 이루어낸 기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에 관한 여러분의 추억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코리안 시니어는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코리안 시니어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강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추억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